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퍼사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클래스들의 객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 객체들 사이에 복잡한 관계와 API 사용을 블랙박스화해서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패턴이 퍼사드 패턴입니다. 이 그림은 한 가지 예인데요. DBMS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해서 그 결과를 처리한 뒤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DBMS를 바로 조회하기 전에 과거에 조회된 데이터인지 캐시를 먼저 조사하고요. 캐시에 데이터가 있다면 캐시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캐시에 데이터가 없다면 DBMS를 통해서 조회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캐시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조회된 결과를 가공하고 출력하게 됩니다. 즉, 어떤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캐시, DBMS, 로우 데이터, 그리고 출력을 위한 메시지 객체들이 사용되는데요. 이 객체들의 메서드를 정해진 순서에 맞게 정확히 호출해 줘야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조회하고 출력하기 위한 기능을 위해서 모두 4개의 객체가 사용되고 이때 많은 API가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능 구현을 위해서 많은 객체들의 API들을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점을 퍼사드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단지 결과 조회 및 출력을 위한 클래스 하나만 사용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결과 조회 및 출력에 해당되는 클래스의 객체가 퍼사드 객체입니다. 퍼사드의 영어 단어의 뜻은 어떤 물체의 정면, 즉 앞면이라는 뜻인데요. 복잡한 모양의 뒷면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정면에 노출된 것만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앞서 언급한 기능을 위한 클래스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퍼사드 패턴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데이터를 조회해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클래스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먼저 퍼사드 패턴이 적용되지 않은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저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위해서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퍼사드 폴더 밑에 있는 index.html에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실행합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표시되면 올바르게 작업을 하신 겁니다. 먼저 이 로우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이름, 생일, 그리고 이메일에 대한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필드 값들을 읽을 수 있는 프로퍼티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DBMS 클래스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DB 필드를 추가합니다. 보시면 웹 컨테이너인데요. 키는 스트링이고 밸류 값의 타입은 row입니다. 이 키는 row 클래스 객체의 이름 필드 값입니다. 생성자를 추가합니다. DB 필드에 row 객체를 3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값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 메서드의 인자는 name과 그리고 이 name 값에 해당되는 row 객체를 전달하는 callback 함수입니다. 코드를 보시면요. DBMS를 통한 조회이므로 조회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흉내내기 위해서 set timeout API를 통해서 1.5초 후에 결과 데이터를 지정된 callback 함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시 클래스입니다. 캐시 클래스는 DBMS에서 조회된 데이터를 임시로 담아두는 클래스입니다. DBMS를 통해서 조회하면 속도가 느리므로 이 캐시를 이용해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DBMS에서 조회된 데이터를 저장할 캐시 필드를 추가합니다. 조회된 데이터를 이 캐시에 추가하는 put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name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메시지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이 로우 클래스 객체를 가공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클래스입니다. 처리할 로우 객체에 대한 필드를 생성자를 통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로우의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출력하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보시면 출력할 돔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해당 돔의 로우 객체의 정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로우 객체 필드가 널 값이라면 no result라는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돔에 대한 스타일을 위한 클래스로 layout, name, birthday, 이메일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스타일 정보를 style.css에서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layout, name, birthday,
마지막으로 이메일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이 클래스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는 input 돔과 결과를 출력하는 돔이 필요한데요. index.html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input 돔이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는 돔 객체이고요. 이 버튼은 입력받은 이름으로 데이터를 조회해서 출력하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인 result가 있는데요. 이 돔은 결과를 출력하는 돔 요소입니다. 이 돔의 스타일을 다음처럼 지정합니다. index.ts에서 dbms와 캐시 객체를 하나씩 만듭니다. 그리고 앞서 추가한 돔 객체를 얻어옵니다. 이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이 클릭 이벤트의 코드를 작성해 보면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얻어오고요. 그리고 이 이름값으로 캐시에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캐시에는 데이터가 없다면 dbms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 input 돔에 dbms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하는 중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조회 중에는 버튼을 클릭할 수 없도록 버튼을 비활성화하고요. 이제 dbms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는 이 두 번째 인자인 콜백 함수의 row 인자로 전달됩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콜백 함수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이 input 돔에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으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버튼을 다시 클릭할 수 있도록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에 dbms로부터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캐시에 해당 데이터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조회 결과 롤을 출력하기 위한 메시지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객체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요. 이 부분은 캐시에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코드에서는 캐시로부터 얻은 로우 객체를 메시지 객체를 통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바로 이 코드입니다. 실행해 보면 먼저 제인으로 검색해 보면 첫 번째 검색이므로 캐시에 존재하지 않아서 dbms를 통해 조회하므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버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오타가 났는데요. 다시 로버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처음에 검색했던 제인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결과가 표시되는데요. 이 제인은 앞서서 한번 DBMS를 통해서 검색된 적이 있으므로 캐시에서 이렇게 빠르게 결과가 검색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결과가 표시됩니다. 코드를 다시 보시면요.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속도를 위해서 먼저 캐시를 통해서 조회를 해야 하고요. 또 DBMS를 통해 조회된 데이터는 나중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캐시에 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시지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출력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클래스들의 이름과 그리고 각 클래스들 간의 관계, 또한 API 호출 등에 대한 내용을 개발자가 모두 기억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한 것이 바로 퍼사드 패턴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퍼사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 퍼사드가 DBMS와 캐시, 로우, 메시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로우와 메시지처럼 단순히 이렇게 화살표 선으로 연결된 것은 퍼사드가 로우와 메시지를 사용한다 라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연결된 이 선의 의미는 퍼사드 클래스에 DBMS와 캐시가 필드로 추가되어 사용된다는 좀 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추가한 퍼사드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DBMS와 캐시에 대한 객체를 필드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쿼리 네임이라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 쿼리 네임 메서드의 인자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인자인 이 name은 조회할 이름값이고요. 그리고 on before 쿼리는 DBMS로부터 조회하기 전에 수행할 콜백 함수입니다. 그리고 on after 쿼리는 DBMS로부터 어떤 결과를 조회한 직후에 실행될 콜백 함수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 이 DOM 아웃풋은 조회한 결과를 출력할 DOM 객체입니다. 이제 이 쿼리 네임 메서드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앞서 작성해 놓은 index.ts의 코드를 이렇게 표시해 두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이 쿼리 네임에 담아야 합니다. 먼저 이 name은 이 인자에 있으므로 여기 담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네임으로 캐시에서 로우 객체를 얻어오고요. 그리고 만약 로우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행을 이 on before 쿼리라는 콜백 함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두 번째 인자의 콜백 함수를 호출합니다. 다음은 이 DBMS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하는 코드인데요. 이 부분은 이 on 애프터 쿼리 콜백 인자를 호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 돔 리절트는 네 번째 인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코드는 여기로 와야 하고요. 이 대신에 이 네 번째 인자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index.ts에서 기존의 이 코드 대신에 앞서 방금 만들어 두었던 이 퍼사드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캐시와 DBMS 메시지에 대한 클래스의 인풋 구문은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이것들 대신에 퍼사드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퍼사드 객체를 통해서 쿼리 네임을 호출하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네임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이 코드이고요. 네 번째 인자는 결과가 출력될 돔 리절트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실행해 보면 먼저 제인으로 검색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은 로버트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인으로 다시 검색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앞서 봤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퍼사드 패턴에 대한 퍼사드 클래스에 대한 코드만 남기고 그 외의 모든 코드는 제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BMS나 캐시, 메시지, 그리고 로우와 같은 클래스에 대한 복잡한 코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오직 퍼사드 클래스의 이 쿼리 네임 API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퍼사드 패턴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요. 퍼사드 패턴은 어떤 기능 개발을 위해 필요한 많은 클래스와 관련된 API 호출 등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시켜주는 패턴입니다. 즉, 퍼사드에 해당되는 클래스 하나로 단순화시키고 기존의 클래스들은 감출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클래스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오직 퍼사드에 해당되는 클래스만 공개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퍼사드 패턴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퍼사드에 해당되는 클래스 하나만 파악하면 되므로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게 됩니다. 이상으로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퍼사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